정영미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한 프로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중등교사, 지금 사람 부자 로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로미 학교, 로미 책방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제가 삼고 철회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가 좀 필요합니다. 부자의 시간관리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였어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일을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면,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내면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잘 관리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회사 일만 했다고 해서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만의 골든타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나는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블로그에 글도 써야 되고 책도 읽어야 돼. 맞아. 책 읽고 리뷰도 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되고 새벽 기상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돼. 근데 나는 일도 있어. 직장맘이야. 근데 애도 있어. 육아도 해야 돼.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하면서도 되게 스트레스인데요. 이 많은 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지 않나요? 저는 늘 작심하고 실패하고 작심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계획한 것을 성공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내가 게으른가? 생각해보면 게으른 것 같진 않아요.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거가 반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라는 어떤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의 할 일을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요. 그 전에 3P 바인더도 사용했었고 3P 바인더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주로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루 평균 제가 처리하는 일이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쭉 살펴보면서 그 옆에다가 소요되는 시간들을 적어봤어요. 이게 소요되는 시간들을 적고 합해본 거죠. 근데 합해봤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모든 거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짜스트하게 잡더라도 24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부자여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돈이 시간을 벌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4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적어놓고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이거를 내가 하루 안에 계획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3가지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잠을 줄이는 거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잠을 줄인다 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잠을 줄이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하루 이틀은 날 셀 수 있지만 평생 하라고 하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포기, 안 되겠다, 땡 했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고민을 해봤더니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레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악도 들어야겠고 운동도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혹은 빨래를 개면서 여자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놓고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안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했더라? 뭐 그렇게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물론 멀티플레이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주로 그러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도 안 되겠네?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하는 계획들을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일을 없애는 거더라고요. 제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제거를 그냥 어느 날 뚝딱 떼어서 너 가! 하고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는 역할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 중에 내 일이 아닌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 억울해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집안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면 내가 원래 했던 일들을 떼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집안일을 할 때 잘 보면 저희 집에는 남편, 저, 아이 3명이 살아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줄곧 3명이 살고 있지만 모든 일은 저 혼자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씩 떼어서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시간이 조금씩 확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떼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떼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남편의 역할은 떼어줄 수 있지만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아이의 일을 떼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두 번째 방법,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예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해도 티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완벽한 성격이라서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도한 집안일과 완벽한 어떤 여자의 슈퍼우먼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떼어내고 나니까 제 시간이 확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시간에 나만의 일을 하려면, 나만의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통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37년 동안 저녁형 인간으로 살았어요. 밤 늦게까지 하고 늦게 일어나는 성격의 사람이었고 남편에게 늘 저녁형 인간이 있고 새벽형 인간이 있는 거야.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인데요. 저녁에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봤더니 특히 아이가 있을 상황에서는 아이가 없더라도 저녁에는 뭔가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갑자기 모임이 생긴다거나 시댁에서 호출이 된다거나 혹은 뭐 회사 일이 늦게 끝났다거나 뭐 이렇게 아이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자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나의 뜻과 정반대로 잠을 자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어떤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럼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언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주어지는 유일한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절실함의 결과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많은 걸 적지만 저는 하기 쉬운 거 먼저 일 처리를 해서 빨리 지우고 싶은 마음에 가벼운 일들을 하게 되면 계속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새벽에 해치우고 나면 하루 종일 뿌듯하고 하루가 되게 긴 것 같고 내가 오늘 되게 잘 산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그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일을 제거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와중에 핸드폰은 보고 있더라고요. 인스타를 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예쁜 옷을 한번 봤을 뿐인데 친구에게 공감 한번 눌렀을 뿐인데 뚝뚝뚝뚝 넘기는 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무슨 업무를 하다가 카톡이 띡 하고 오면 중단해서 핸드폰 보고 다시 넣으면 이게 다시 스타트 시동이 걸리는데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1시간이면 충분한 일인데 딜레이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시간에 저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악의 축, 핸드폰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에는 stop doing, 핸드폰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활동들을 저는 제거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새벽 시간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에게 카톡을 하지 않고요. 업무 중간에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없어서 그냥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과 시간에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SNS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댓글을 달 때 보면 저는 블로그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블로그 글을 썼을 때 블로그 글도 이웃글 보다 보면 이제 한정 끝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다 보면 어디까지 달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날 발행한 글에 댓글이 달릴 때 보면 평균 하루 이내에 90%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매일 주말을 제외하고 1일 1포스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늘 글을 한 편 쓰잖아요. 글을 발행하고 난 후에 전날 포스팅에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띠링띠링 울리는 그 댓글 알람에 제가 반응하느라 제 시간을 뺏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되게 궁금해져요. 알람이 오면 이걸 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SNS의 알람을 모두 꺼두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슈드의 개념보다는 무언가를 내가 스탑하고 불필요한 소모하는 시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게 시간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제시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통 보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할 때 미리미리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시간이 뺏긴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램군의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이 PPT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PPT를 한 달 전에 준비했다고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달 전에 분명히 준비했지만 저는 오기 전날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복기하고 또 한번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또 내용이 바뀔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달 전에 했던 거, 3주 전에 했던 거, 1주 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스탑하고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마감 임박. 직전에 하게 되는 거죠. 마감에 쫄려서 하게 되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중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한 편의 글을 쓰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직업이 국어교사였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좀 어설프게 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문맥이 매끄럽지 않으면 쟤는 이 정도밖에 못 쓰나 봐 라고 비난할 것 같아서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이 작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쓰는데 7시간이 걸리니까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깨졌던 날이 하루 있어요. 되게 급하게 1시간 만에 휘리릭 썼는데 7시간 썼던 글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거예요. 불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월등히 좋아진다거나 질이 너무너무 괜찮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작은 미묘한 차이는 본인만 아는 차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짧고 굵게 그리고 중단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쓰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글 쓰는 능력이 잘 키워지려면 혹은 글쓰기 근육이 잘 붙으려면 저는 질보다는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시간 동안 한 편의 글을 쓰는 것보다 1시간 동안 7편의 글을 쓰는 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만의 골든타임, 나만의 개인적인 급하진 않지만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빼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시간을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인터넷 하다 보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작업하다가 딴 길로 새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는 마감 임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자의 시간관리 비법 3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대박.